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2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1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지금 한국전력은 1.5%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항상 제 관점이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력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사업 파트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 판매 부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있겠고요. 그다음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화력 발전 부분에서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이 자회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력을 판매를 하는 거죠. 한국전력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좀 적자가 계속해서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 2021년, 2022년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꾸준한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금은 증권사 추정치로는 뭐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400원 정도 주당 이 정도는 배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 32.9%, 대한민국 정부가 18.2%를 보유를 하면서 지분 51.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지분을 한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50% 이상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전력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국가 공기업이 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 회사 등의 상황을 보면 뭐 임직원 사장은 매번 바뀝니다.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사장이 바뀌고요. 뭐 그래서 사장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사장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열 회사 등의 이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국전력이 다 지분을 한국수력원자력 지분 100% 보유하고 있고요. 100%, 100%, 100%, 100%, 100%를 다 보유하고 있죠. 전력기술은 65%, 웬만한 건 거의 다 50% 이상씩 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쌍용자동차의 출자 전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집단 에너지 공급 목적으로 해서 뭐 또 지분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각종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자 전환이 눈에 많이 보이죠. 이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SDX, 조선해양이나 뭐 동양메탈이나 이런 데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돈을 막 한전이 여기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 그걸 이제 출자 전환, 그래서 부채를 줄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받고, 그러니까 돈을 뭐 얼마를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받아서 이 회사의 부채를 낮춰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출자 전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인 기업이 없죠. 쌍용자동차 어렵죠. 그 다음에 SDX 조선해양 어렵죠. 뭐 다 어려운 회사들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그 주식으로 받은 것을 이제 출자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를 둘 만한 게 없지 않을까. 뭐 투자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서 뭐 의미를 둘 만한 거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의 이제 뭐 추가적인 사항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발행 주식 수가 한 6억 4천 주 정도 됩니다.
6억 4천주 정도의 발행 주식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정부가 한 절반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유통 물량은 2억 8,700만 주로 한 45% 정도가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얼마가 터집니까? 이게 이제 거래량이 4,500만 주 정도가 터졌네요. 4,500만 주가 터졌고 뭐 거래가 많이 터지기는 했는데 유동 주식수만큼 터지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도 한국전력에 대한 이런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오고 국민연금도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기업 자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국민연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도 들어오는 회사인데 뭐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데 절대 망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뭐 항상 이제 한전은 매출이 거의 고정적이에요. 한 60조 안팎으로 나옵니다. 매출은 60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들쭉날쭉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전은 원재료 비중에 원재료의 영향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유나 석탄 가격 아니면 이제 LNG 가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2015년 16년도까지는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실적이 감소했고 2018년 19년 연속에서는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가면서 비용이 증가된 영향들이 그동안에 주가를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끌었던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2020년도에는 전기요금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그 연료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연료비 조정 요금을 통해서 전기요금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RPS나 뭐 ETS, RPS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이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뭐 거래 제도 뭐 거래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 요금에 좀 넘길 수 있는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전의 이익은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뭐 오랜 기간 이제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뭐 예전부터 2만 원대 정도면 바닥이었던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도 뭐 2만 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단기간에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와줬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랜 기간 하락을 하면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앞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건 역배열에 있던 흐름이 정배열로 돌아섰다는 거 하나만큼은 상당히 좀 좋은 주가의 턴 방향을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간에 한 50% 정도 올라갔어요. 50% 정도 올라갔다가 5일선하고 11선 깨졌고 그 다음에 26,000원대 깨지면서 주가가 다소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되밀리죠. 오늘도 반등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매도의 힘이 아직까지는 강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매도의 힘이 강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다 해도 위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되밀려 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 좀 조정이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니까 종목도 좀 조정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국전력의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뭐 5일선, 11선 깨졌고 21선 깨졌고 가격 깨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죠. 뭐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이탈이 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 시점에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난 1월 15일 날 나온 이제 증권사의 뭐 이런 브리핑 보도 또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원가보다 늦게 오르고 그 다음에 덜 올라가는 요금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또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39,000원을 제시하는데 원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좀 덜 늦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늦게 오르면서도 또 덜 올라간다는 거죠.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도 다소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모두 이탈이 되면서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 보조 지표도 한 번씩 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RSI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30m로 떨어지면. 근데 지금이 한 40 조금 넘어갑니다. 40 조금 넘어가는데 사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딱히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도 아니고요. 조금 더 떨어진다면 저는 한 2만 원대 2만 3천 원대 2만 2천 원 2만 2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만 3천 원대 한 61선 정도까지의 조정은 염두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까지 좀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덩달아서 여기에서 기업의 안 좋은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리를 조금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23,000원 정도 뭐 이런 자리까지 와서 RSI 지수가 30m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온다면 저기는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조정 자체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됐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 다시 또 재접근 시점을 노린다면은 한 23,000원대 이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RS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하방으로 30m로 내려온다면 조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방을 좀 더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다. 다음 지지 라인까지 다소 현재가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조정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 속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는 그런 전략 속에서 지금은 좀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5일선에서 걸리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매도가 좀 더 강한 영역이다. 그래서 매도보다 매수가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구간들을 확인해야 어느 정도 한전의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다시 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